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저께 미국 시장 어제 말고 파월 의장의 말에 반짝 상승했었습니다만은 뉴욕 시장이 어제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이미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말 때문에 좀 시장이 급하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충격을 순간적으로 좀 줄이면서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수습은 일단 수습은 한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장중에 좀 반등 시도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장이 끝날 무렵에 3대 지수 모두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썩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반등에 대한 이제 그 부담감, 우리도 그 어제 반등한 거에 대한 부담감, 또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한 거에 대한 여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출발은 마이너스 0.38%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매도를 해 나가면서 장중 한때는 2700선이 위협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700까지 이렇게 가까이 지수가 밀리니까 개인들은 다시 이제 매수에 나서면서 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작했을 때보다 하락폭이 더 커지는 그런 상태에서 하락 횡보를 하다가 오늘 시장은 이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77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4,258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만이 9,89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그래서 지수는 2713.43포인트, 어제보다 1.22%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시작할 때는 0.4%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물을 내놨고, 지수 900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기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코스닥에서 개인들은 하루 종일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228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60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만 392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거의 1조 4천에 가까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그 시총 상위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전혀 이제 어제하고 반대의 현상인데, 시총 10위에 포스코가 뒤늦게 이제 철강 쪽 이거 합류해서 한 1,000원 오른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은 52주 신저가를 이제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뉴스에서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하는 FDPR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나라도 이제 면제국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선전한 섹터가 있다면 이제 그 비료 사료 이쪽 관련인데, 이거는 아시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밀, 옥수수, 콩 이 3대 작물이 다 하늘 모르고 튀고 있어요. 그래서 소맥 선물 같은 거, 밀이죠. 이거는 2008년 이후에 최고가고, 옥수수도 2012년 이래로 최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낮에 보니까 정부도 그 사료 대체 원료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고 그 관계 할당 물량이라고 있죠. 그것도 2배로 증가하고 이런 게 계속 그 부총리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비료 사료 쪽 관련된 것들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강, 강관,
알루미늄, 구리 이런 이제 기초 소재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아시지만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공급 차질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공급 차질에 더해져서 이 원재료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악재가 겹쳐져 있다. 그래서 철강석 가격도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10%가 넘게 상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러시아가 철강 수출국 2위고 우크라이나 9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알루미늄 재련도 러시아가 전 세계의 5% 정도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미 톤당 3,691달러를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기초 소재도 덩달아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풍산도 오늘 한 4.41%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물류난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알지만 석탄, 곡물 이런 거 가격이 뭐 기초 수재 계속 뛰니까 이런 이제 수급 우려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기대 때문에 이쪽 해운 쪽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석탄, 곡물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컨테이너선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제 뭐 대표적인 해운 회사인 HMM이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하는 걸 검토한다 이래갖고 상당히 그 강하게 올랐어요. 오늘 HMM은 14.19%나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HMM의 극동아시아 화물 서비스 노선, 그게 블라디보스톡에서 보스토치니까지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량은 거의 뭐 미미한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러시아 그 제재에 동참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뭐 HMM 보니까 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막 이러니까 러시아에 동참해서 그래서 샀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늘 여러분 알지만 이제 공매도의 쇼 커버링이 이제 상당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렇게 급하게 뛰니까 일단 사 넣어야죠. 예, 그런 물량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더 무섭게 올라간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꼭 순기능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연탄 있잖아요. 석탄. 그 유연탄 가격이 이미 이제 톤당 400달러를 넘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시멘트가 이제부터는 팔수록 손해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멘트 가격 올렸는데 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분도 거의 없어서 이번 달 지나면 다음 달에는 감산을 해야 될 정도랍니다. 시멘트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시멘트가 그 시멘트의 그 유연탄 값이 그 코스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요한 건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가 그 유연탄을 수입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러시아고 하나 호주고. 근데 러시아에서 한 75% 정도 사오고 호주에서 25% 정도 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다가 이걸 그러면 뭐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뭐 3월 26일까지 선적되는 거는 뭐 예외를 한다 이런 조항도 있다니까 이걸 빨리빨리 좀 사오면 안 되냐. 근데 뭐 여러 군데서 가격 뛰니까 난리가 난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석탄 아니에요. 유연탄은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관해서 둘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수급에 제한적인 게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전부 이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뭐 이랬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전에 신도시하고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그렇게 하고 막 해서 그때도 한번 시멘트 폭등해갖고 대란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 얘기 좀 해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시장이 계속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또 동시에 오늘 같은 시장이 계속된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제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해서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데 파월 의장 얘기 때문에 잠깐 멈추면서 반등을 줬던 거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아침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포격을 하는데 자포리자 원전인가요? 그쪽에 이제 포격해서 그게 유럽에서 제일 큰 원전이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체 전기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총 15개의 그 원전이 있는데 6기가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폭발이 일어나면 체르노빌의 10배 정도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뭐 뉴스에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더 시장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을 보면 글자 그대로 이게 일희일비 하면 시장을 따라다니면서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을. 이런 시장, 지금과 같은 시장, 그 어떤 시장의 형태도 지속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막 뒤바뀌어가는,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어가는 이런 시장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시장을 미리 상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시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상상하면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좋은 쪽 상상을 많이 하세요. 뭐 올라가는 쪽 상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그 여러 유튜브, 저도 이제 뭐 유튜브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뭐 비교적 그런 얘기 잘 안 드리는 편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살 때다 막 이러고, 뭐 전부 사자. 또 그러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많이 보고 그래요. 근데 저 제목은 그런데, 그래서 저도, 왜 사라고 그래나? 그걸 들어보면 뭐 핵심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뭐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상상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상을 그냥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 전개되는 방향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시장의 부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한다는 그런 변수는 없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연준, 금리 인상, 폭, 뭐 이런 거를 신경 썼는데 이게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는데 얘가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졌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그쪽에 관련된 또 그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소재 가격의 폭등, 뭐 거기에 관련된 한 줄짜리 뉴스가 나와도 그 뉴스에 오르고 그 뉴스에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쪽으로 상상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다. 지금은 시장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정도 떨어졌으니 이제 사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금도 일정 비중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주식계좌에서의 안전자산은 현금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뭐 금을 사서 여기 넣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그래도 일반 투자가들이 손쉽게 섞는 방법은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건 하이 리턴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동반되는 하이 리스크 관리를 이 현금 부분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6대4, 7대3, 뭐 좀 공격적인 분은 8대2. 자신의 그런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앞으로 흐름이 일정치가 않고 부침이 더 심해지고 러시아 문제까지 터져 있어서 이게 언제 정리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근데 이런 거를 못 참고 하느냐? 그건 이제 조급함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벌써 언제입니까? 언제쯤부터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돈을 주식 투자하면서 빵빵 벌어주는 거를 경험한 게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뻥뻥 돈을 벌어주는 시장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재작년에 한번 왔다 간 거다.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되게 답답하고 조급증 나고, 내가 괜히 주식 투자해갖고 이게 뭔 고생인가 뭐 이런 생각 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다.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할 자리가 아니에요. 주시장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답답해도 좀 기다리는 게 최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꼭 하셔야 될 게 이익 실현입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왜? 장이 불안정하니까. 계속해서 못 오르니까. 그래서 자기의 기대 수익을 넘어섰다면 일부분을 이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댓글 통해서 제가 백만금이 당원 여러분들을 단타꾼으로 몬다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아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그 여러분들을 단타로 몰아서 단타꾼을 만들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생긴다고 제가 여러분들은 단타로 모르겠어요. 이제 증권회사 직원도 아닌데, 지점장도 아니고, 전 은퇴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단타는 나쁜 거고 장기 투자는 좋은 거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 시장에 안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단타는 나쁜 거고 장타는 좋은 거. 장타에서 돈 깨지는 것보다 단타에서 돈 벌면 그게 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이게 뭐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 싸움도 아니고 왜 자꾸 단타 장타를 가지고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장기 투자에 좋다는 분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요. 예. 잘 못 맞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시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돈을 버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뭐 단타는 꼭 꾼이라고는 말을 뒤에 붙이죠. 이제 비하해서. 근데 절대로 단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타를 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단타가 필요한 시장에선 단타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단타가 뭐냐? 며칠 만에 팔면 단타냐? 이것도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나는 얘를 사서 얼마가 오르면 좋겠다 하고 기대 수익을 갖고 주식을 산 거 아닙니까? 그 기대 수익이 넘어서 그거 일부분을 익절하는 게 그게 왜 단타예요? 아니 자기는 뭐 이 주식 사서 난 한 10%만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이틀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거 팔아야지. 이틀이고 하루 만에 일어나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파는 거지. 그게 단타라서 무슨 그게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시장에서는 이익 실현을 한쪽에 해나가야 된다. 그게 조그만 거라도 자꾸 쌓아가야 된다. 왜? 첫 번째는 그 쌓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누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멘탈이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예를 제가 하나 들게. 과거에 이게 5만 원대에서 놀던 주식인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샀어요. 5만 원에 1000주를 샀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해서 주저앉았어요. 그래갖고 이 주식이 3만 원, 4만 원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박스권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4만 원에 팔고 3만 원에 사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500주나 300주 가지고 그걸 한번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5만 원이 넘어갈 때까지. 그건 자신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4만 원에서 일부 익절하고 좀 떨어져 3만 원 근처 가면 또 샀다가 또 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불같이 좋아질 일이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뭐 그런 것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걸 꼭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이익이 났는데 안 팔고 있다? 이거는 좀 요즘 같은 장에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어려우시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답답해도. 그거 참 어렵지만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된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또 주말이 왔어요. 주말이 왔는데 어쨌거나 이런 시장은 더더욱 뭐 예전에 재작년 때야 뭐 주말 되면 주식시장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생각 안 해도 괜히 기분 좋죠. 계속 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잘못하면 이게 건강도 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새로 시켜드렸던 반백부터 뭐 시니어의 분도 아니던 뭐 50 이상 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이것도 좀 여러분들 새로운 영상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좀 리프레시하게 좀 그렇게 하시고, 또 최근에 그 여러분 뉴스에서 아시지만 그 넥슨 창업자 김정주 씨가 세상 달리했잖아요. 근데 뭐 그 어린이 장애병원에도 수백억씩 내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게임 벤처의 효신데 그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넥슨을 있게 한 그 게임 이름이 바람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라는 게 가사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막 급히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오늘 슬콘생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좀 봐주시고 그래서 뭐 반백부터 슬콘생 이런 거 보시고 주식시장 잊고 계세요. 뭐 오늘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23%나 빠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빠진 시장은 꼭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 정치인 한 분이 한 얘기로 좀 끝을 맺을까 하는데 이런 거죠.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얘기인데 증시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그 참으실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지금은 좀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